그 소녀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녀의 나이, 이름, 가족, 신분, 그 무엇도 모릅니다. 어떻게 파리 세느강에서 익사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1880년경 프랑스 파리의 세느강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소녀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신분 확인이 쉽지 않았던 시절, 이런 신원 불명의 사망 사건은 놀라운 뉴스가 아니었죠. 소녀의 시체는 그저 늘 그랬듯 별 다를 것 없이 파리의 시체 안치소로 옮겨집니다. 그렇게 세느강의 이름 없는 소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죽은 소녀의 표정은 세상 근심 없이 평화롭고 온화했습니다. 어떤 연유로 익사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폭력이나 강제의 흔적도 없었고 세월의 풍파마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전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16세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몸에 아무런 흔적이 없는 것을 근거로 그녀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익사체로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소녀에 대한 소문은 파리 시내로 재빨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신원 확인을 위해 공개에 전시됐습니다. 당시 시대상에 따르면 그런 신원 불명의 시신을 보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구경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모를 간직한 소녀라는 점에서 소녀의 시신은 많은 구경꾼을 끌어모았습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 당시 소녀를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영안실의 창문은 빈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렸지만 소녀를 아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녀의 정체는 그렇게 미궁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시신 공개를 했음에도 소녀를 아는 이가 나타나지 않자 화장이 되어야 할 처지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영안실 관리인은 그 온화한 미소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그는 영안실 직원에게 소녀의 얼굴을 석고를 뜨고 얼굴 마스크로 보존하라는 지시를 합니다. 그가 왜 그녀의 얼굴을 남기려고 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추측대로 아름다움에 매료됐기 때문일 수도 있고 일반인이 아닌 듯한 그녀의 고고한 모습에 추후 신원이 확인될까 보존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겁니다. 결국 소녀의 마스크는 세느강의 이름 모를 여인이라고 불리며 대량 생산되고 파리의 기념품 가게에서 판매되기 시작합니다. 파리를 넘어 독일이나 기타 유럽 전역까지 그 인기를 더해서 그야말로 히트 상품이 됩니다. 소녀의 얼굴은 유럽 대륙 전역의 응접실에 걸리게 되는 거죠. 유럽의 예술가들도 그녀의 미스터리한 서사와 미소에 큰 영감을 받습니다. 당대 예술가들의 뮤즈로 떠오른 거죠. 철학자이자 작가인 알베르 까위는 그를 익사한 모나리자라고 불렀습니다. 귀여운 미소는 이 사건의 영감을 받아서 세느강의 이름 모를 여인이라는 동명의 추리소설도 쓰게 됩니다. 예술가들이 무명의 소녀에게 깊이 빠져든 이유는 뭘까요? 2007년 가디언지가 소녀의 이야기에 주목합니다. 그때 인터뷰한 박물관 기록학자 헬렌 피넷은 소녀의 정체나 배경이 미스터리하기 때문에 작가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스토리를 그녀의 매끄러운 얼굴에 투영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좀 이상한 얘기지만 당시 물에서의 죽음은 매우 낭만적인 개념이었다고 합니다. 물과 여자와 죽음, 이 조합은 수많은 영감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였다고 덧붙입니다. 소녀의 이야기는 당대 작가들의 뮤즈 정도로 끝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그랬다면 이 이야기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녀의 죽음 60년 이후 다시 한번 그녀가 부활합니다. 바로 노르웨이의 장난감 제조업체에서 말이죠. 장난감 제조업을 운영했던 아스문드 레어달은 어린이를 위한 나무로 만든 작은 장난감을 만듭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레어달은 플라스틱 인형 제작을 실험합니다. 부드럽고 탄성 있는 물질로 여자 인형을 만듭니다. 그 이름은 애니입니다. 잠자는 눈, 부드러운 미소. 네, 맞습니다. 세느강의 소녀의 얼굴을 재현한 것입니다. 이 인형은 올해의 장난감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큰 인기를 끕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어달의 2살박이 아들 토레가 거의 익사할 뻔한 사건이 생깁니다. 가까스로 아들을 구해냈는데요. 당시 레어달의 친구였던 오스트리아의 의사 피터 사파르는 새로 개발된 심폐소생술, 지금의 CPR이죠. 이를 시연할 인형이 필요한데 만들어줄 수 있냐는 제안을 합니다. 레어달은 아들 일도 있었고 적극적으로 심폐소생술 인형 제작에 동참합니다. 결국 레어달과 연구팀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기술을 연습하는 데 사용하는 실물 크기의 마네킹을 만드는 역사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합니다. 레어달은 인체를 사실적으로 만드는 기술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이 마네킹에게 어떤 얼굴을 줘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곤 자연스럽게 그 얼굴을 떠올렸죠. 예술가들의 영감을 주고 만인의 사랑을 받았던 그 얼굴, 세느강의 소녀, 애니입니다. 그는 여성인 애니가 심폐소생술 시험 인형에 딱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심폐소생술을 주로 익혔던 사람은 남성이었고 남성이 남성의 인형에 입술을 대는 것을 꺼릴 것이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유럽 지역에서 미의 표본으로 떠오른 애니야말로 심폐소생술을 연습하기에 적당한 얼굴이었죠. 그가 익사한 상황까지도 심폐소생술에 딱 맞는 서사였던 겁니다. 그렇게 1960년 심폐소생술 마네킹이 제작됐고 그는 인형 애니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CPR 마네킹을 애니라고 칭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다른 CPR 마네킹도 향후에 제작이 됐지만 지금까지 애니만큼 성공적인 환자 시뮬레이터는 없다고 평가됩니다. 마이클 잭슨의 노래 스무스 크리미널의 애니 you okay? 이란 가사 역시 CPR 마네킹 애니를 칭하는 내용입니다. 세느강에서 죽은 소녀와 수십 년에 걸친 그녀를 둘러싼 이야기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드라마틱합니다. 누군가는 애초에 마스크를 만들 때 소녀를 의도적으로 아름답게 표현됐을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매혹적인 이야기에 무엇이 팩트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어떤 불의의 사고로 죽음에 닿은 소녀,
비록 비극적으로 막을 내릴 수 있는 그의 생애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되살아났고 또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해냈기 때문입니다.